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지금 아이스크림도 먹지 말라. 그렇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필요하고 있을 때 막 목말라서 그럴 때 우리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죽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요, 사업자 대출이 정말 힘들고 급하다고 해서 정말 제2금융권 이하의 대출을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한 대출로 빨리 돈을 알아보시는 경우, 그렇게 대출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브로커한테 자신도 알아보기 전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내가 지식을 얻기 전에 정책자금 브로커한테 그냥 5에서 10%의 큰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게 사업자 대출하시는 분, 이 두 케이스가 가장 정말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케이스의 문제는요, 일단은요, 사업이 계속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그리고 결국 계속 안 좋은 대출만 계속하게 되실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저는 정책자금 브로커한테 5에서 10%의 큰 수수료를 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요, 정말 제2금융권 이하의 안 좋은 대출을 계속 받기 시작하는 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각한 이유가요, 일단요, 신용평가가 너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신용이 안 좋아지면 어떤 것도 하기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이 아직 덜 망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2금융권 이하의 대출을 받은 이력 자체만으로도 안 좋아합니다. 이미 은행에서는요, 자신이 평가하고 좋게 해주고 싶었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미 낙인 시켜버려요. 이 기업은 별로 안 좋은 기업이고 이미 평가가 다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2금융권 이하의 대출을 받았구나.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도 위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보고 체계를 통해서 이제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2금융권 이하의 대출을 받은 안 좋은 기업, 어떻게 보면 평가도 안 좋고, 그리고 그 기업은 이미 2금융권 이하의 그런 대출을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한의 여력이나 상한의 잠재력도 없는 기업한테 왜 돈을 빌려주냐, 그런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건 쉬워도 그 다음부터는 좋은 대출로 갈아타기가 너무나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이력만 없었으면, 이 금융권 이하의 대출에 이력만 없었으면은 진짜로 뭐 한 2, 3억 못해도 1억씩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요,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당장 쉽고 대출 받고 싶고, 그리고 이 대출만 있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분들도 절대 그런 대출부터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한번 그렇게 대출에 손을 대잖아요, 그럼 안 좋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대출만 계속 받잖아요, 그럼 자금이 필요할 때 결국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 이하의 대부업까지도 쭉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떤 사업이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불법 브로커나 브로커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한테 하지 말라는 이유가 5에서 10%의 수수료를 주면서 대출이잖아요, 무료 지원금이 아니라 그렇게 갚을 여력까지 있으면서, 한마디로 그 정도의 이익이 잘 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사업에서 당장 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이 대표님들은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정말 독점적이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인플루언서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요, 그 정도로 수익률이 잘 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때도 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내가 대출이 필요 없을 때부터 정책자금 알아보셔야 되고, 대출이 필요 없을 때부터 대출의 빌드업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용을 망가뜨리지 않는 대출부터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에 집담보가 쉽다고 해서 집담보 사업자 대출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직접 대출, 그리고 간접 대출을 다 알아보시고, 그 기관들한테 충분히 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기업이 또 매출로서 기업의 신용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면 또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대신 담보 대출이나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 때 이용하면 되는 그런 보험처럼 남겨두셔도 되고, 그렇게 가면서 사업이 성장하시면은 또 정책금융기관들이 또 대출을 또 해주거든요. 그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받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의 마중물로 쓰고, 사업을 가지고 또 자산화 시키시고, 예, 이런 과정을 가셔야지 정말 건전하고 긍정적이게 잘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루트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잘 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건 잘못된 대출, 잘못된 곳에 비용을 쓰면서 사업이 정말 힘들어진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예까지 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기업이요, 힘든 기업들 중에서 거의 40% 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대표님들이 꼭 정말 대출에서도 항상 빌드업과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잘못된 쉬운 대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자금 브로커도 함부로 이용하지 마시고, 정말 더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